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까지는 그 2강 1회입니다. 1회고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어 전시 11회 올해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상법상 부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너무 쉽죠? 아예 부포상의 주제를 다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럼 부포상을 알고 있다면 뭐 금방 풀겠죠. 부포상은 어떤 거였어요? 앞쪽에 봤듯이 상업 사용인인데 지배인보다가 대리권 범위가 좁아진 거. 좁아진 대리권을 가진 자. 됐죠? 그럼 그와 관련된 이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걸 가지고 포인트를 정해 볼게요. 일단 부포상은 뭐냐? 영업주의 영업에 특정한 이 말이 붙는 건 꼭 조심해야 돼요. 특정한 종류,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한 것. 재판이 빠져 있죠? 재판이 빠져 있습니다. 지배인은 재판이 포함되었잖아요. 그죠? 대리권을 가진 상업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팀장, 사장, 과장, 계장, 대리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무조건 과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포상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해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설령 대리라고 하더라도, 설령 차장이라 하더라도 따져봤더니 부분적으로도 어떠한 대리권이 없었어요. 포괄적인 대리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부포상이 아니에요. 명함한 팀장이야. 일은 뭐죠? 보조야, 보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항상 실질적으로 따진다. 법적인 문제 생겼을 때 명칭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포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를 가지고 항상 우리는 판단한다. 내가 알겠죠? 자, 그럼 부포상의 대리권의 범위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영업의 특정한 사항에 대한 재판 외 모든 행위다. 알겠죠? 재판 빠집니다.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 판단은 거래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영업주의 채무부담 행위는 그러면 영업주에게 별도로 채무부담 행위를 한다든지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주로부터 별도로 대리권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수권이 필요하다.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부포상의 대리권의 범위. 이게 여기 하나의 포인트 잡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잡아보면 부포상이 권한남용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요. 항상 여러분들 민법에서 민법을 전제를 깔고 우리 상법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민법에 보시면 대리권의 남용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부포상은 뭐예요? 대리인이죠. 똑같습니다. 부포상의 권한 남용이나 대리권의 남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개념은 영업주사에 반하고 제3자의 이익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유효하다. 그리고 민법 107조랑 단서를 유추정해서 상대방의 악의 과실이 있으면 영업주는 책임을 안 질 수 있다. 이해됐죠? 대리권 하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이제 상업 사용인 부포상까지 해왔으니까 경업거래금지 의무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인데 나왔죠. 그죠? 올해 나온 겁니다. 경업거래금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업 사용인이 아무래도 상인이 있고 상업 사용이 있다 하면 이 상업 사용인은 늘상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할 가능성이 크죠. 영업주를 위해서 할 가능성이 작죠. 이게 이제 항상 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바로 경업금지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경업금지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효과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위반했다. 경업금지에 위반해서 만약에 거래를 했다. 거래는 무효입니까? 아니에요. 유효합니다. 제3자가 알고 있던 몰랐던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영업을 했을 때는 발생됩니다. 이 개입권은 형성권으로서 영업주가 의사 표시만 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경업을 하는데 상업 사용인이 자기 돈을 들어서 뭔가를 사업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영업주는 어때요? 바로 그 이익 얻은 것은 영업주의 이익으로 바로 간주해 버릴 수 있어요. 개입권 행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는 어때 재산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제3자께 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개입권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그 제3자의 계산을 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사용인 너 그걸 통해서 얻은 이익 있지? 그거 다 토해내. 이렇게는 가능해요. 알겠죠? 영업 양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입권 행사하면은요, 채권적 효과밖에 없어요. 물권적 효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거래했던 경제적 효과가 영업주에 기속된다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주가 개입권 행사에서 바로 계약의 당사자로 끼어드느냐? 안 돼요. 직접 당사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뒤쪽으로 가면 위탁매매라든지 운송업 쪽에 가면 개입권을 행사했을 때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하고 다른 점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 개입권 행사하기에는 거래를 한 날로부터 2주간,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됐죠? 그 다음에 늘상 말씀을 드린 거지만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개입권 행사와 늘 별개다. 개입권 관계없어요. 있든 없든 간에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포상에 대한 선임과 독립을 한번 보면요. 부포상의 선임은 영업주와 지배인이 선임합니다. 영업주와 지배인이 선임하는 것이고, 소멸과 관련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법에 대리권 소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 상행에서 특징으로서 영업주가 사망했다. 이 영업주가 우리 민법상 대리를 하면 누굽니까? 본인. 알겠죠? 본인이 사망하면, 민법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상법에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설령 영업주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거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게 하나 포인트고, 또 하나 포인트라면 우리 이제 지배인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지배인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배인은요, 선임하잖아요. 선임하거나 아니면 해임이 됐을 때 반드시 등기사항입니다. 알겠죠? 등기사항이에요. 그런데 부포상은요, 선임과 소멸에서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업 사용인 주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다 한번 풀어본다기보다도 포인트를 정리해드렸으니까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같이 밑에 던져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냥 뭐 5개 중에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지금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한 지문 한 지문을 정성 들여서 읽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력이 늘어난다. 알겠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한 지문 한 지문을 꼼꼼히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언저리의 주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의 정답입니다. 오늘 두 문제 던져드립니다. 숙제하세요. 물론 앞쪽이니까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질문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질문 던져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